자, 요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부부간이다라고 하면은, 자, 사실 부부간의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봅시다.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는 존재 대 존재로서의 관계로 우리는 항상 상해, 이미지에,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보임이고, 아침에 눈 떠서 보이는 거 보임이고, 또는 퇴근해서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보임이지, 관계가. 사실 존재 대 존재로서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지, 사실은 보임이라는 작용이고, 관계라는 것이. 또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면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의 관계고, 또 이렇게 닿으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 작용의 관계고, 뭔가 냄새가 맡아지면 냄새 맡아짐이라고 하는 작용의 관계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 작용,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에 의한 생각이 작용한 것은 생각 작용의 경험이고, 작용들의 경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다, 서로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도 작용의 관계죠. 대화란 것이 뭐예요? 들리고 반응이 일어나서 말이 나오고 다시 들리고 반응이라고 하는 작용이 대화지. 대화다, 존재와 존재가 대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의 관념, 규정이죠. 해석이죠. 사실은 작용이죠. 대화하는 것은 들리는 작용이고, 말이 일어나는 작용이고, 또 들리면 작용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작용이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의도의 일어남이고, 의도의 드러남이 뭔가 질문 말로 나오는 작용이고, 그 작용이 귀에 들어오는 작용이고, 귀에 들어오는 작용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작용이고,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고, 의도의 드러남이 또 말로 나가고, 결국 이런 작용의 흐름을 우리는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전부 그런 작용의 관계지, 실제는 존재의 관점이라는 것은 해석이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인연, 남자의 여자의 인연, 너와 나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작용의 인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째로 그냥 존재론적인 인연으로, 너와 나의 인연으로 그냥 막 정리를 해버리고 뭉뚱그려 거예요, 그냥. 이래서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작용 하나하나가 인연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확 일어나서 인연이야. 그것은 뭐예요? 보자마자 보임에 의해서 행복감이 팍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와, 좋다,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팍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것은 보임을 조건으로 해서 그동안의 경험이 작용돼서 그것이 행복감이다, 이렇게 작용하는 거지. 이 행복감의 원인은 지금까지 경험이 원인이지 보임, 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해 라고 하는 행복감, 그 감정작용은 이 보이는, 만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조건으로 경험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때문에 화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치를 몰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치를 안다면은 이것이 조건으로 무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원인이 아니니 사실은 이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항상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살아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야. 이제 처음에 그 사람만 보면
기쁨이라는데 이제는 그 사람 보면 짜증이 자꾸 일어나. 이거는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여자 보니까 또 이거야. 또 새롭게 행복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불륜이니 이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새롭게 행복감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이치를 모르면은 그 사람이 주는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도 그 짜증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요 행복감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작용 이치를 안다면은 굳이 헤어져야 될 것도 아니고 굳이 또 새롭게 만나야 될 것도 아닌 거죠. 다 이런 이치를 모름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착할 것도 아니고 왜? 그 사람 때문에 행복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건으로 행복감이 일어나니까 이 행복감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조건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인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특별하게 길 가다 만난 옷길만 스친 인연이겠지만은 가족이를 구성을 했을 때 인연은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가 또 윤회를 통해서 인연이라는 의미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대 관계 더 긴밀한 그런 게 동반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용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또 뭔가가 아까 말씀하시는 오랜 경험을 통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존재 입장에서 작용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또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는구나. 근데 존재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모여서 특별하게 이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또 부작용이 뭐냐면 그래서 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온 사람을 만나서 사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니까 서로 기대가 많아서 싸우는 건데 존재를 작용으로 봐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비존재적인 가치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은 그냥 작용 반작용이라 보면 삶에 있어서 인연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또 어떤 그런 관계를 꼭 굳이 유지할 필요 없지 않아? 작용과 살아가면서 생기는 작용도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부분이니 또 이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은 이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집착이라든가 원망하고 미워함은 이제 없을 수가 있죠. 이런 이치를 한다면은 왜냐면 그 조건 탓이 아니니까 행복하다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착할 것도 아니요.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짜증난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바로 그러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작용하는 작용의 이치에 의해서 그것이 자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일단 집착과 미워함, 타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일단 그것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항상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착과 타담에 의해서 괴롭게 되는 건데 일단 그 괴로움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이 이치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이치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치로서 그래서 제가 계속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로 다 직원들을 소위 보통 말로 깨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원망하고 타담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깨는 그 말 그것이 원인이라면 다 똑같이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이래야 될 텐데 다 다른 것은 바로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이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집착하거나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점점 없게 돼 간다.
그러니 통상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집착 아니면 미워하고 원망함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도 그렇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노사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런 이치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사실은 노사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노사 간의 갈등도 제일 처음에는 현안 가지고 하다가 대부분 싸움은 감정 싸움으로 항상 간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해봐서 제가 잘 압니다. 제일 처음에 현안을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인정해주니 안 해주니 무시하니 어쩌니 결국에는 감정 싸움을 흘러가서 현안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대부분 갈등이 계속된다. 부부간에도 제일 처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싸웠는데 싸우다 보면 이유는 어디 가버리고 감정 싸움 당신은 맨날 그랬어 어째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어째서 지금 현안 해결될 걸 어디 가버리고 맨날 똑같은 감정 싸움이 맨날 반복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가 된다면은 현안은 현안으로 해결하지 감정으로 치닫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노사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는 이 인연의 이치를 이해함으로 해결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한마음 한다고 가서 예를 들어서 같이 사장하고 직원하고 공 굴리기를 같이 한다든가 같이 부둥켜 안고 되는 이런 한 번 이벤트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집착도 하지 않고 미워하고도 원망하지 않다면은 그 인간관계는 사실은 그 관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있느냐? 삭막하고 사실은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족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될 이유가 있느냐? 굳이 인연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집착과 원망하고 타담이 없는 상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경험으로는 그렇게 경험되질 않아요. 그것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냐 하지만은 이제 집착과 원망하고 타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항상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항상 참신한 것 같고 항상 새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뭔가 더 나옴이 있으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착이 없는 관계는 자유로움에 기반해서 신선하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예를 들면 조그만 초콜릿 하나 받아도 사실은 초콜릿 그 아무것도 아니어도 초콜릿 하나 받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아닌 사람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이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결코 삭막하다든가 왜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과 원망함, 미워함, 타담이 없으면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경험들의 그런 삶이 돼요. 경험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생각으로 하니까 세상에 집착도 안 하고 네 탓도 아니고 좋아도 네 탓도 아니고 싫어도 네 탓도 아니면 도대체 그거 있으나 없으나 하는 관계가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관계의 맛이 진정한 맛이 경험돼요. 그러니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와 진짜 이제사 가족 같네. 이제사 가족 같네.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당신 때문이라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했을 때는 이거 진짜 이제 이거 악연이다 악연. 물론 좋을 때도 있지는 그것은 순간이고 그거는
잠깐이고 문득문득 드는 것은 악인이다. 화날 때마다 악인이다, 악인이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집착이 떨어지고 미워하고 원망이 떨어지면 그제서 비로소 이제 가족 같다. 오히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은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경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연이다. 그 과정에서 그게 서로한테 그렇게 되니 그럼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제가 착을 듣고 서로한테 기대감을 낮추고 적당한 선에서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러니까 가남이는 그런 문제에 있으면 뭐 해결을 많이 하고 정확한 거리를 유지해주고 가니 큰 다툼은 없고 차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또 다른 그거는 사실은 화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함이 화입니다. 화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화의 원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일단 어떤 거리를 유지하려고 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으면은 그동안에 유지함으로써 억누러졌던 것이 한꺼번에 다 폭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은 이제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부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지독해. 응? 그리고 냉정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우리가 부부야? 당신이 맨날 요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사실 이게 뭔 부부냐 이게. 응?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무촌이냐. 당신은 사실은 어떤 따뜻한 요것도 없어. 제가 역할 대행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공격을 당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부부간에 어떤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함, 이것은 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불편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냐? 이 자체가, 이 행위,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 이것을 소위 불교로 말하면 업. 이것이 성질로 이야기하면 화. 화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새로운 업이 되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함이 알아지는 상태면은 해소되는 작용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기존 업의 해소이기도 한 거예요. 해소도 드러남으로써 해소되는 거고 새로 생기는 것도 드러남으로써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업이 되고 또는 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업의 원인이 되고 기존 업의 소멸이 되는 그 차이는 한다라고 하는 상태면은 내가 화를 낸다는 상태면은 새로운 업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화가 작용한다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면은 기존 업의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상태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인연의 이치를 알매에 의해서 집착하고 원망임이 없음에 의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느낌의 맛이 이게 진짜 부부간의 맛이구나. 이것이 진짜 사람과의 관계의 맛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지. 미워하고 원망도 없고 집착함도 없으면 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결코 경험되지 않아요. 그 경험은 바로 생각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렇게 가족 간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인연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인연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느냐?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확 끌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미덤덤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 인연의 작용의 이치를 또 단지 그것은 이제 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은 이 인과 연이 작용하는 이치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것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픔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짐에 대한 해석이죠. 땡기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를 때는 그냥 시장에 가면은 뭐 찐빵도 있고 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저 족발도 있고 쭉 있는데 배가 부르면 그런 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배가 고프면은 족발 지나가면 그 냄새가 해서 족발에 자꾸 눈이 가게 되고 감이 눈에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침이 흐르고 이렇게 계속 반응이 작용하게 돼요. 이것이 인연의 작용 이치입니다.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상태냐 하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무지라고 하는 모른다. 이것을 포트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포트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물건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아도 항상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미심쩍음이 항상 따라붙어 있어요. 뭡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보였다가 어떨 때는 녹도슬고 어떨 때는 더럽게 보이고 어떨 때는 나중에 쓸 수도 없는 상태도 되고 이런 경험이 혼재돼 있어요. 항상 깨끗할 때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흔쾌하지 못함이 있어요. 맨날 그 경험들에.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하는 나도 모르지만은 그러한 흔쾌하지 못함이 있어요. 즉 애매모호함, 분명하지 않음이 항상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상 의문 상태에서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계속 작용하게 있어요. 모른다는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 애매모호함, 분명치 않음, 미심쩍음, 자꾸 신경 쓰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전부 다 모름에 기인하는 거예요. 또 불안, 편안하지 않음도 모름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뭔가 불편함, 가령 어떤 욕심이 일어났는데 욕심이 충족되지 않음, 화가 있는데 화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음, 해소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뭔가 모른다는 상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 앞에도 저녁에 캄캄할 때 오줌 누러 나가면은 뭔가 뒤에 와서 뭐 청소를 뚜디 팰 것도 같고 짐승도 뛰어날 것 같아서 오줌 누면서도 자꾸 뒤가 돌아 보인다든가 주위가 보인다든가 뭔가 자꾸 불안함이 느껴져요. 대낮에 가서 저쪽에 가서 오줌 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밤에는 주위가 안 보여서 모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의 불안도 그런 거예요. 삶에서의 불안도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도 삶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은 그래서 노후 준비를 잘하면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돈 많이 모아두려고 그러고 그러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것만 되면 불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준비된 사람은 또 그 사람도 불안해요. 즉 그것으로 가지고 불안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돈이 준비가 돼 있고 안 됐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이치가 산다는 것이 뭔지 그 이치가 분명하면 불안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모른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내가 한다라고 해서 아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삶에서 뭔가 흔쾌하지 않고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모름의 실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뭔가 화가 끝났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억누르고 그냥 그만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또 그 생각이 나서 또 화가 나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와서 그 사람이 그래놓고는 사과를 안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화가 불끈 나요.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화는 자꾸만 드러나는 원인이 돼요. 욕심도 내가 이 포트 이거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도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갔으니 이제 그냥 없는 채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욕심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해소된 것 같지만은 사실 욕심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길 가다가 창 안에 윈도우에
쇼핑몰에 이거 보이면, 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명상을 해서 보니까, 야, 그거 참 편리하던데. 이렇게 또 작용하고 또 작용하는 거예요. 조금만 되면 일어나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욕심과 해소되지 않는 화, 그리고 모름, 인식되든 안 되든 모름. 사실 우리는 삶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흔쾌하지 않은 것은 항상 모름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안정한 상황, 배고픔과 같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사실 불편함의 느껴짐인 거예요. 일단 충족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은 해소되려고 하는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건데,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정함이죠.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정함이죠. 모름도 불안정함인 거예요. 불안정하면, 물이 높은 데 있으면서 경사가 되면 그대로 있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되는 것은, 사실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은 그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흘러내리죠. 항상 불안정함이라고 하면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려고 하는 이 작용이 동반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이와 같이 인연의 작용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려고, 해결되려고, 알아지려고 하는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이 불안정함이라고 표현되는 그냥 그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해소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가 인식되기에는, 가령 어떤 경험상 해소되지 않는 화가 있으면, 화가 해소되려고 조금만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끌어당길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온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서 유독 어떻게 돼요? 다른 말이 별로, 상대방 말이 관심 없는 말은 저기서 아무리 떠들러도 별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 중에서 내 이름이 들리면은 호기심이 팍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욕하는 소리가 하나라도 들리면은 그것이 확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의 작용인 거예요. 즉 그것은 나라는 의식과, 근데 나라는 것도 분명하면은 별로 작용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나라고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맨날 나가 사실은 몰라서 답답해요. 삶이 애매한 것은 나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내 이름이 저기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확 주의가 끌리고, 거기다가 또 걔 말이야 어쩌고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또는 모름이 확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의 작용을 미치는 거예요. 또 끌어다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해소되지 않는 욕심이 그 사람이 보이면서 충족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팍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팍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연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끌리는 그 사람이 인연인 거예요. 즉 해소되게 하는, 충족되게 하는, 그런데 해소되고 충족되는 것은, 욕심은 욕심이 충족되는 것 같이 돼야 충족이 해결이 되는 거고, 화는 해소돼야 하는 건데, 화가 해소되려면 화로 드러나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화로 나서 없어져야 해소되는 거고, 욕심은 욕심이 나서 없어져야 해소되는 거지, 욕심인 채로 해소되지 않고 화인 채로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 해소되기 위해서 그것이 확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게 주위에 그것이 조건이 되는, 그것이 확 끌어당겨서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행복함, 그 사람이 행복함에 져서 확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충족해지는 욕심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 같은 착각으로 그렇게 작용된 그 인식이 행복이라 되고, 이치를 모르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영원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라고 집착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아도 그러한 작용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즉 화가 있으면 화 일어날 일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행복감도, 욕심, 충족된 욕심도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많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화도 많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감도 많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건으로서의 역할이 맞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를 많이 일으켜주는 인연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연이나 사실 이치로 보면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면 그러면 허무한 거냐? 그것이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치를 알고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다 불편함이 없는 새롭다라고 하는 가령 지나가는 나는 알지도 모르고 처음 만나는 이 동네 지나가면서 처음 만나는 애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 말만 들어도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인연을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있는 인연을 그런 관계인데 굳이 끊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은 인연되는 대로 내가 인연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풀려고도 하지 않는 되는 대로 처해지는 대로 이렇게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치를 안다면 억지로 끊고 억지로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인연의 이치입니다. 직장의 상사 동료 간의 문제라든가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모든 인간관계는 모습을 달리할 뿐이지 근본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근본적으로 해서 노사 문제도 직장 간의 어떤 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 이치를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노사 문제도 일의 이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한마음 되겠다고 사실 쇼하는 거죠. 뭐 사장하고 저 말단 여직원하고 뭐 다리 묶고 뭐 쫓아다니고 한마음 뭐 한다라고 이벤트 다 그 쇼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부부간에 또 요즘 이 임사체험, 부부간에 같이 임사체험을 함으로 해서 확인한다는 임사체험이니, 그런 또, 이 카톨릭에서 하는, 부부간에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인카운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메리지 인카운터, 메리지 인카운터, M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관념적인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번 하면 그때 막 눈물 흘리고 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순간 관념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그 순간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련해지고 갔다 와서 조금은 잘해주려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관념이 결코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연의 이치를 알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관념적인 이벤트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신이 아니라 우리 아침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믿음, 맹신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지, 부처님이 나는 부처니까 내 하는 말을 그냥 믿으라라고 결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네 생활이 편하거나 어떤 답답함이 풀어지거나 해서 네 생활에 도움이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맞는 법이고, 그러면은 믿으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신 거지, 무조건 내가 부처니까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맹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어떤 체면과 같은 믿음에 의해서 관념적인 어떤 행복감, 감동의 그런 순간적인, 일시적인,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나중에 배신감과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행복감과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